금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이현진, 권혁준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분쟁 해결사 이현진입니다. 네, 다정함 속 불꽃 같은 열정 분쟁 파이터 권혁준입니다. 자, 그럼 일단 지난주에 전문가님께서 직접 상담해드린 사연을 바탕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거든요.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45살 워킹맘입니다. 남편과 10살 아들 키우며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남편이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받으면서 의료비 부담을 실감했습니다. 실손보험이 있다고 안심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보장되지 않는 게 많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길까 걱정인데 저희 가족보험을 제대로 점검받고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 사연자분은 남편분이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받으신 후에 보험에 대한 고민이 조금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도 실손보험도 있으셨는데 왜 이렇게 고민에 빠지신 건지 조금 자세하게 상황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사연자분은 일반적으로 보험을 생각했을 때 기본적인 실손보험과 암보험 정도만 가입하신 상태였는데요. 네. 가장 범위가 넓다고 하는 실손보험이 있으면 그래도 병원비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셨던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암은 워낙 발병률이 높다 보니까 암보험 정도 추가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네, 같아요.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번에 남편분이 일로 생각하다가 큰 의료비 지출이 생겨 걱정거리가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네, 평소 나한테 큰 병이나 사고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정작 질병이 생기거나 다쳤을 때 생각지 못한 의료비나 추가 지출로 당황하게 되는데요. 이번 경우도 실손보험만 있다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 병원비 외에도 교통비, 간병비, 추가 생활비 등 추가적인 지출이 많이 발생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저도 이 추가적인 지출을 지금까지 또 생각을 안 하고 있었네요. 다들 아마 병원비만 생각을 하실 맞아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상황에 따라서 병원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외 지출이 몇 배인 경우도 많잖아요. 네. 뭐 간병비를 떠나서 각종 의료기구, 보조기구, 뭐 용품 비용이 엄청나다라고들 하시는데 이건 또 사실 겪어봐야 알게 되는 문제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놓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보험은 가입 후의 끝이 아닙니다. 특히 의료비 지출이나 지출 패턴이나 가족 건강 상태가 바뀐다면 점검이 꼭 필요한 건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건 소득 활동을 하는 가족이 아프면 단순 의료비뿐만 아니라 가게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보험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요. 특히 가정에서 수입을 담당하는 사람이 입원을 하시거나 큰 수술을 하게 되면 지출은 늘어나는 반면에 월 소득이 줄어들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 발생 이전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사연자분의 경우도 갑작스럽게 배우자분이 디스크로 인해 4주 넘게 입원을 하시고 수술까지 하게 되면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신 거죠. 퇴원은 하셨지만 하시던 업무로 바로 복귀는 어려운 상태고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통원을 하던 상황이었어요. 네. 사실 병가를 오래 내는 것도 쉽지도 않고 병가가 처리된다고 해도 월급을 못 받게 되니까 이 부분도 정말 큰 문제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남편분의 실손보험은 2019년도에 가입한 3세대 실손으로 급여 항목에 있어서는 80% 보장, 비급여 항목에 있어서는 70% 보장인데요. 허리 디스크 수술 시 비급여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치료 비용이 83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여 비용은 120만 원, 비급여 비용으로 610만 원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하시고 나니까 개인이 부담하신 비용이 약 200만 원이 넘으신 상황이었는데 더군다나 입원 초기에 거동이 좀 불편하시다 보니까 외부 간병인까지 사용을 해야 했습니다. 그 비용이 실손 처리는 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 3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하신 상황이었던 거죠. 네, 뿐만 아니라 한 달가량을 일을 못하셔서 월급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의료비와 부대 비용까지 생각하면 800만 원이 넘는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겨버리게 된 거죠. 사실 배우자분의 소득이 월등히 높았던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타격이 너무 컸는데요. 그래서 맞벌이의 경우 주소득원인 분이 아플 경우 등을 대비해서 소득 대체가 가능하게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벌이라도 이제 이런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맞벌이는 2명이 버니까 한 명이 조금 약간의 문제가 네. 생겼을 때도 크게 타격을 안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네, 우선 보험 순위상 실손보험은 필수적으로 준비하시길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네. 주요 질병인 암이나 뇌나 심장 질환에 대한 진단비 혹은 치료비를 대비하시는 걸 이제 중요하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여기에 간병으로 인한 추가적인 지출을 보완할 수 있도록 대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맞벌이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병간호를 위해서 본업을 포기하고 병간호를 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맞아요. 결국 외벌이 가정이든 맞벌이 가정이든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사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가족들이 아프게 되면은 가족이 간병을 했죠. 많은 부분들이. 또 그리고 대가족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구가 많으니까 그게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헷갈리고, 그렇지도 네. 않고 맞벌이 가정에는 만약에 내 아내가 아프거나 내 남편이 아팠을 때 내가 회사 안 가고 어떻게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맞벌이 가정이라도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말 우리가 실손보험, 암보험으로 다행히도 사연자분도 크게 돈 들어가는 부분은 확실히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병원비 외에도 그 부대 비용이 수술 치료 입원비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일부에서 직접 상담해 주신 사례를 바탕으로 조금 들여다봤어요. 오늘의 사연자 역시 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셨고요. 많은 분들이 필수로 가입을 하고 계시는 실손보험과 암보험 잘 가입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병원비 외에 우리가 지출이 되는 항목도 너무너무 많았고요. 주소득원인 가장의 소득이 없어지면서 정말 한 달에 소득 부분도 아마 지출로 우리가 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조금 1부와 2부 넘어오는 사이 쉬는 시간 동안에 생각을 해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보험, 나의 보험은 과연 그런 부분들까지 잘 보장이 되어 있는지, 물론 그 보장을 위해서 지금 나에게 너무 큰 부담으로 되면 안 되고요. 하지만 내가 유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선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보장이 되고 있는지 조금 2부에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사연자분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일단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또 해결을 해드리면 좋았을까요? 네, 남편분의 경우는 실손보험이 약 4만 원 수준이고요. 갱신형 암으로 6만 원짜리 보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보험료가 총 1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분께서 아직도 통원 치료 중이시고 최근 입원을 하셨던 상황이라 네. 너무 안타깝게도 현재 상태에서는 보험 조정이 좀 어려운 상황이세요. 그래서 그렇지만 다행히 고혈압이나 고지혈, 당뇨 같이 기저질환이 없으셨기 때문에 치료가 끝나는 상황에 심사를 다시 받아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연자분의 경우 실손보험이 약 4만 원 수준이고 2017년도 가입하신 생명보험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망 보장이 5천만 원에 암 보장 1,000만 원인데 보험료가 12만 원이었습니다. 주 기능이 사망에 중점된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생존 시 보장에 중점을 두기로 결정하셔서 기존 보험은 과감히 해지를 하시고요. 종합보험 14만 원대로 암 치료비 5천만 원, 뇌혈관 및 심혈관 진단비 각각 1,000만 원, 그리고 각종 수술비를 새롭게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병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셨는데 현재 본인 소득을 고려했을 때 저축으로도 대비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이 돼서 오히려 보장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셨습니다. 네. 오히려 주소득원이 아닌 아내분께 사망보장보험이 가입이 돼 있었던 거네요. 자, 이런 부분들도 이번 계기가 아니었으면 모르고 계속 가입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불필요한 보험은 정리를 하고 보장은 당연히 더 탄탄하게 조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두 부부께서는 이제 잘 마무리가 되신 것 같고 자녀분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네, 아드님의 경우는 2015년 종합보험으로 실손보험까지 가입한 상황이었는데요. 총 보험료는 9만 원대로 당장의 조정이 필요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사연자분과 아드님의 상황상 여기서 지출을 더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시면서 경제 상황에 맞게 주기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결정하셨고요. 정리하면 기존 보험료가 35만 원 정도 나가고 있었는데요. 아내분 보험만 사망 보장을 생존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장 형태로 변경을 해서 2만 원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총 37만 원으로 보험료를 조정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보험은 단순히 가입 여부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갱신 여부, 보장의 범위, 중복 부분, 보장의 만기 등등을 고려해서요. 현재 우리 재무 상황에 맞게 유지 가능한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가입 여부로만 정말 나는 가입이 돼 있다 아니면 나 안 돼 있으니까 빨리 해야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갱신 여부도 따져야 되고 보장의 범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혹시라도 그리고 중복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네. 없애야 되고요. 아까운 돈을 왜 그렇게 써요. 그리고 이제 쓰셨나 봐요. 그쵸. 없는 사람 없을걸요 정말. 네. 근데 보장의 만기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현재 재무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하라라는 그 이야기를 동키 여러분들도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사연자분은 남편분은 지금 아직 치료 중이시기 때문에 심사를 받아보기에 그래서 일단 치료가 끝나시고 나서 또 심사를 받아보시면 남편분의 보험도 아마 잘 준비가 되고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동키분이 주신 질문 살펴볼게요. 5462님이 주셨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어깨가 좋지 않아서 체외 충격파 치료도 하고 물리치료를 아플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문자 주셨어요. 네, 아마 치료를 많이 받으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요. 우선 질문의 답변부터 드리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조건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가입하는 보험은 유병자 보험이라고 하죠. 네. 이 보험은 말 그대로 병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조금 비싸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하지만 보험은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병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찾는 상품이시죠. 네, 그런데 병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유병자 보험이 아닌 일반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도 있는데요. 아마 이 점 모르는 동키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5462님처럼 어깨가 좋지 않아서 수술이나 입원을 하신 정도는 아니고 통원 치료만 받으셨던 분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네. 실제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렸던 분의 사례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치료 병력이 있는데도 일반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요? 네. 어떤 사례에 그게 가능한 거죠? 네, 실제로 보험을 가입하기 1에서 2년 전쯤에 좌측 손목의 체외 충격파 치료 7회, 우측 어깨 주사 치료 4회를 받으신 분께서 일반 보험으로 가입하신 사례인데요. 네. 우선 일반 종합보험을 가입할 때 물어보는 알릴 의무 중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럼 체외 충격파 치료 7회, 주사 치료 4회라는 4회로 인해서 7일 이상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꼭 고지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의 유병자 보험을 많이 가입하시도록 권해드려요. 하지만 병력이 있다고 해도 바로 유병자 보험을 찾는 것보다는 보험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상담드렸던 분께서는 좌측 손목과 우측 어깨만 아프신 거고 수술과 입원은 따로 없었는데요. 괜히 불안한 마음에 유병자 보험만 알아보시면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일반 보험 심사를 진행해 보는 게 좋아요. 상담자 분께서도 일반 보험의 심사를 진행을 해보니 좌측 손목 3년, 우측 어깨 2년 부담보, 즉 3년 동안 손목을 2년 동안 어깨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험 가입 가능하되 요 치료를 받았던 이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2년, 3년 동안만 이제 보장을 해주지 않고 그렇죠. 2년, 3년이 넘어가게 되면 이것도 다 보장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런 마음들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내가 뭐 운동하다가 살짝 다쳐서 일상생활 속에서 삐끗해서 치료받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지난주에 사실 그랬거든요.
주사도 맞았어요. 운동하다가 다쳤는데 또 그런데 내가 나 병 아닌데 이거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친 건데 내가 왜 그렇죠. 유병자야. 기분 나쁘신 분들도 음. 많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심사를 넣어 보면은 일반 보험도 충분히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부담보도 잡히긴 하지만은 몇 년이 지나면은 또 이 부분도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알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맞아요. 이런 치료 이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는 아유 나 유병자구나 유병자 보험 가입해야지 괜히 부담보로 걸리면은 이거 더 복잡해지니까 그냥 유병자로 합시다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꼭 그냥 유병자로 하셔서 포기하시지 마시고요. 네. 보험을 설계해 주신 담당자분에게 부담보 조건이 아니라 할증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또 다르군요. 네, 심사를 그렇게 올려볼 수가 있어요. 네네. 즉 부담보 없이 보험료를 내가 더 납입할 테니까 그렇게 심사가 가능한지 보험회사에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방법들이 참 여러 가지가 네, 있네요. 맞아요. 또 이것도 내가 부담보 납가 더 낫겠다 싶으면 또 부담보로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부담보도 잡히지 않고 보험료만 살짝 조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유병자 보험을 제가 알기로는 그 병력이 있기 때문에 부담보를 안 잡는 대신에 보험료를 할증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이거는 또 다르게 일반 보험에 할증을 붙일 이유가 또 있는 건가요? 아, 네, 있습니다. 유병자용 보험은 모든 특약에 대해서 할증이 되죠.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일반 보험의 보험료보다 보통 10% 이상 할증이 된 유병자 보험들이 많습니다. 상담자분의 경우 손목과 어깨 치료만 있었어요. 일반 보험에 심사를 넣어보니 할증이 되는 특약이 질병 수술비 그리고 질병 1-5종 수술비만 할증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특약은 일반 보험의 보험료로도 가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총 15만 원의 보험료에서 5천 원이 오른 15만 5천 원으로 할증되었지만 유병자 보험보다는 좀 저렴하게 보험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분께서 같은 보장으로 유병자 보험을 설계해 보니까요 17만 원이 나왔거든요. 더 놀라운 사실은 결국 보험을 가입하시고 2년이 채 지나기 전에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권해서 어깨 수술을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네. 만약에 내가 부담보가 잡혀 있었으면은 보장을 못 받으셨을 텐데 일반 보험으로 유병자 보험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장을 보장이, 받으셨네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 상담자분이 일반 보험을 가입하실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보가 잡혀서 손목은 3년, 어깨는 2년의 부담보 조건으로 보험 가입하셨더라면 병원에서 권한 어깨 수술을 진행하셨을 때 보장을 못 받으셨겠죠. 네. 그리고 만약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보험료를 더 비싸게 납입하게 되는 거니까 손해이시고요. 보험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보 조건, 할증 조건 혹은 유병자 보험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즉 본인에게 적합한 조건이 어떤 건지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제가 새로운 걸 또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네. 참 개인 상황에 맞게 방법도 찾아보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상황은 어떤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1, 2년 내로 어떻게 될 것 같다 했을 때 뭐 보험료뿐만이 아니라 뭐 보장을 꼭 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 보험을 가입하는 거니까요. 최대한 우리가 보장을 든든하게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정말 이현진, 권혁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